당신이 가진 모든 걸 잃고 내일 아침 눈을 떴을 때 통장 잔고가 0원이 되어 있다면 무엇부터 하시겠습니까? 이 질문을 받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공포에 휩싸입니다. 카드값은 어떻게 내지? 아이 학원비는? 당장 밥은? 이런 현실적인 걱정이 머리를 장악합니다. 하지만 흥미로운 점은 세계적인 부자들에게 같은 질문을 던졌을 때 그들의 반응은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 HBR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억만장자 100명을 대상으로 모든 자산이 사라진다면 당신은 무엇부터 하겠는가? 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절반 이상이 다시 네트워크를 만든다라고 답했습니다. 돈이 아니라 사람을 먼저 떠올린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에게 있어 돈은 결과이지 출발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건 단순히 개인의 경험담이 아닙니다. 뇌과학 연구에서도 같은 맥락이 발견됩니다. 미국 스탠퍼드대 신경과학팀은 위기 상황에 놓인 사람들의 뇌를 관찰했는데 단순히 생존만을 걱정하는 사람들은 편도체가 과도하게 활성화되면서 공포 반응을 보이는 반면 성공 경험이 많은 사람들은 전전두엽이 즉각 작동해 해결책을 찾으려는 경향이 강했습니다. 다시 말해 부자들은 뇌가 문제 해결 모드로 빠르게 전환되는 겁니다. 첫째, 돈이 아닌 관점을 다시 세운다. 세계 부자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첫 번째 행동은 바로 관점의 재설정입니다. 일론 머스크는 한 인터뷰에서 모든 것을 잃더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다시 영원으로 돌아가더라도 세상을 바꿀 아이디어와 실행력이 남아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돈을 잃는 것을 실패라고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경험과 사고방식이야말로 진짜 자산이라고 강조했죠. 진화론적 관점에서도 이건 설명이 가능합니다. 인류는 수십만 년 동안 끊임없이 위기 상황을 겪었습니다. 기후변화, 식량 부족, 포식자의 위협. 이때 살아남은 집단은 재산을 지닌 집단이 아니라 새로운 시각으로 환경을 바라보고 적응한 집단이었습니다. 부자들의 사고방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위기를 두려움으로 보지 않고 기회로 재구성하는 관점이 가장 먼저 작동합니다. MIT 슬론 경영대학원의 연구에 따르면 위기 상황에서 문제 재구성 능력 프라블럼 REFRAMING를 발휘한 기업가들은 단순히 버티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며 오히려 더 큰 부를 창출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둘째, 사람을 찾는다. 워렌 버핏은 당신이 가진 최고의 자산은 돈이 아니라 사람이다라는 말을 자주 합니다. 그가 청년 시절 처음 투자업을 시작할 때도 그는 거대한 자본을 가지고 있던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작은 금액으로 시작했지만 믿을 만한 파트너와 멘토 벤저민 그레이엄을 만났기에 지금의 버핏이 된 겁니다. 실제로 세계 부자들에게 영원으로 돌아간다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하겠는가? 라고 물었을 때 가장 많은 답변이 사람들과의 관계 복원이었습니다. 돈이 없어도 올바른 사람들과 연결되면 다시 기회가 생긴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입니다. 뇌과학적으로도 이건 설명이 가능합니다. 인간의 뇌는 사회적 동물로서 관계를 통해 보상회로가 활성화됩니다. 도파민은 단순히 돈을 벌었을 때만 분비되는 게 아니라 신뢰할 수 있는 관계를 맺었을 때도 강하게 분비됩니다. 진화 심리학자 로빈 덤바도 인류가 살아남은 건 개인의 힘이 아니라 협력 덕분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결국 사랑과의 연결이야말로 생존과 번영의 핵심 전략이었던 겁니다. 셋째, 작게라도 실행한다. 많은 사람들은 영원이 되면 계획만 세우고 실행을 미룹니다. 하지만 부자들은 정반대입니다. 그들은 다시 시작할 때 작더라도 바로 실행할 수 있는 행동을 찾습니다. 마크 저커버그를 떠올려 보세요. 그는 페이스북을 거대한 기업으로 만들기 전 단순히 하버드 대학 내 학생 명부를 공유하는 사이트로 시작했습니다. 초기에는 돈도 대단한 자본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작게 실행한 그 한 걸음이 결국 전 세계를 연결하는 플랫폼으로 성장했습니다. 본능 심리학에서는 이를 작은 도약 효과 스몰 리프 이펙트라고 부릅니다. 뇌는 거대한 목표보다 작은 실행을 통해 성취감을 느낄 때 훨씬 강력하게 보상 체계를 강화합니다. 그래서 부자들은 생각보다 행동을 먼저 합니다. 넷째, 시간을 다시 자산으로 본다. 영원에서 다시 시작한다는 건 자본이 사라졌다는 뜻이지 시간까지 잃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세계 부자들은 시간을 가장 큰 자산으로 여깁니다. 제프 베조스는 돈은 잃어도 다시 벌 수 있다. 하지만 시간은 절대 되돌릴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아마존을 창업했을 때도 안정적인 월급을 포기하고 시간을 투자했습니다. 심리학적으로도 이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하버드의 데니얼 길버트 교수는 시간을 어떻게 쓰는지가 행복과 성공을 좌우한다는 연구를 발표했습니다. 영원이 된 상황에서 돈을 아끼는 것보다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다섯째, 배움을 다시 시작한다. 빌 게이츠는 지금도 매년 수십 권의 책을 읽습니다. 그가 만약 영원으로 돌아가더라도 가장 먼저 다시 할 일은 배움이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돈은 사라져도 지식과 통찰은 잃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뇌과학적으로 학습은 시냅스를 강화하고 뇌의 가소성을 높여 위기 상황에서도 새로운 기회를 잡을 수 있도록 만듭니다. 게다가 진화론적으로도 인간은 배우지 못하면 도태되었습니다. 결국 학습은 생존 전략이자 부자의 본능입니다. 세계 부자들이 영원에서 다시 시작한다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돈을 찾는 것이 아니라 관점을 재설정하고 사람을 만나고 작은 실행을 하고 시간을 자산으로 보고 배움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즉, 그들의 공통점은 돈이 없어도 부자가 될 수 있는 시스템을 알고 있다는 것이죠. 일론 머스크 영원에서도 문제를 먼저 찾는다. 머스크는 남아공에서 미국으로 건너왔을 때 거의 무일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돈을 벌어야겠다보다 세상이 안고 있는 문제는 무엇인가에 집중했습니다. 그가 처음 시작한 사업지비는 언뜻 보면 단순한 온라인 지도 서비스였지만 그 당시에는 아무도 위치 정보와 인터넷을 연결할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머스크는 문제를 먼저 보고 이를 해결할 방법을 실행했습니다. 뇌과학적으로도 이는 문제 해결 지향성 프라블럼 마이너스 살빙 오리엔테이션과 연관이 있습니다. 코넬대 연구팀은 기업가들의 뇌를 분석했을 때 일반인보다 전두엽 피질이 활성화되어 문제를 창의적으로 재해석하는 경향이 강하다고 밝혔습니다. 다시 말해 머스크 같은 사람들은 영원에서 시작해도 어떻게 돈을 벌까?가 아니라 세상이 필요로 하는 문제는 무엇일까? 라는 질문부터 던지는 겁니다. 워렌 버핏 돈보다 관계를 먼저 쌓는다. 버핏은 그의 초기 투자 시절 작은 자본으로 시작했지만 사람을 통해 신뢰와 기회를 얻었습니다. 특히 그의 인생을 바꾼 건 스승인 벤저민 그레이엄과의 만남이었습니다. 그레이엄은 가치 투자라는 철학을 심어주었고 버핏은 이를 통해 시장을 바라보는 프레임을 완전히 달리했습니다. 버핏이 자주 강조하는 말이 있습니다. 좋은 회사를 고르는 것보다 좋은 사람과 함께하는 게 더 중요하다. 그에게 있어 부자는 돈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신뢰할 만한 네트워크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진화 심리학적으로도 이는 일리가 있습니다. 원시 시대 혼자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강한 자도 집단에서 쫓겨나면 곧 사라졌습니다. 결국 인간은 협력과 신뢰를 통해 살아남았고 그 본능은 지금도 작동합니다. 그래서 부자들은 위기일수록 더 적극적으로 관계를 복원합니다. 마크 저커버그 작은 실행에서 시작한다. 저커버그의 사례는 실행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페이스북은 처음부터 세계를 연결하는 거대한 비전으로 시작한 게 아니었습니다.
하버드 학생들끼리 얼굴과 이름을 공유하는 단순한 웹사이트에서 출발했죠. 하지만 그는 아이디어를 머릿속에만 두지 않았습니다. 작게라도 실행했고 그 실행이 점점 커져 결국 세계적인 플랫폼이 된 겁니다. 본능 심리학에서 말하는 작은 도약 효과가 여기서 확인됩니다. 인간의 뇌는 작은 성공을 경험할 때 도파민이 분비되며 다음 도전을 할 힘을 얻습니다. 그래서 저커버그처럼 일단 실행하는 습관을 가진 사람은 실패하더라도 빠르게 회복하고 더 큰 성공으로 이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빌 게이츠 배움에서 다시 시작한다. 게이츠는 지금도 게이츠 노트를 통해 자신이 읽은 책과 배운 내용을 공유합니다. 그는 내가 모든 걸 잃더라도 배운 것을 잃을 수는 없다라고 말한 적 있습니다. 게이츠가 마이크로소프트를 떠난 이후에도 여전히 영향력을 유지할 수 있었던 건 새로운 지식을 끊임없이 흡수했기 때문입니다. 하버드대 심리학자 캐럴 드웩의 연구에 따르면 성공한 사람들은 고정형 사고 마인드셋가 아니라 성장형 사고 그로스 마인드셋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즉, 결과가 아니라 배움 자체의 가치를 두는 사고방식이죠. 게이츠 같은 부자들은 돈이 사라져도 다시 배움에서 출발해 새로운 기회를 만듭니다. 제프 베조스 시간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둔다.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는 안정된 월급을 버리고 창업을 택했습니다. 그는 후에 최소화 프레임워크 러그렛 MINIMIGATION 프레임워크라는 개념을 말했는데 인생 말년에 돌아봤을 때 가장 후회하지 않을 선택을 하자는 원칙입니다. 만약 그가 영원으로 돌아간다면 가장 먼저 다시 시간을 어디에 쓸지 결정할 겁니다. 뇌과학적으로도 시간에 대한 인식은 뇌의 보상 시스템과 직결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시간을 자산으로 보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장기적인 보상 추구 능력이 높습니다. 베조스가 다시 시작해도 빠르게 부자가 될 수 있는 이유는 돈이 아닌 시간을 투자 대상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심리학 과학적 공통점 정리. 이들의 사례에서 드러나는 공통점을 뇌과학과 진화심리학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1. 머스크 전두엽을 활용해 문제 해결 중심 사고. 2. 버핏 사회적 본능을 활용해 신뢰 네트워크 구축. 3. 저커버그 작은 실행으로 도파민 보상 회로 강화. 4. 게이츠 성장형 사고방식으로 지식과 시냅스 확장. 5. 베조스 시간 자산화로 장기적 보상 추구. 결국 이 모든 행동은 돈이 없어도 다시 부자가 될 수 있는 내적 시스템으로 연결됩니다. 부자들은 영원에서 다시 시작할 때 돈을 먼저 찾지 않는다는 점이 분명해졌습니다. 그들은 관점 사람 실행 배움 시간이라는 5가지 무형 자산을 먼저 세웁니다. 즉, 그들에게는 이미 부자가 되는 알고리즘이 뇌와 습관 속에 새겨져 있다는 겁니다. 현실에서 적용하는 첫걸음. 많은 사람들이 그건 워렌 버핏이나 머스크 같은 세계적 부자들의 이야기지 나와 무슨 상관이냐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뇌과학과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부자들의 사고방식은 특별한 것이 아니라 훈련 가능한 습관입니다. 즉, 지금 가진 돈이 얼마이든 누구든 영원에서 다시 시작하는 부자들의 행동을 그대로 연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첫째, 관점을 훈련하는 방법. 부자들은 영원이 되어도 공포 대신 기회를 바라봅니다. 그렇다면 일반인이 할 수 있는 첫 단계는 문제 재구성 훈련입니다. 일상에서 부정적인 상황이 발생했을 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지? 가 아니라 이 상황에서 배울 수 있는 점은 무엇일까? 라고 질문해 보세요. 예를 들어 직장에서 실수를 했다면 자책 대신 이걸 계기로 어떤 시스템을 만들면 다시 같은 실수를 막을 수 있을까? 로 관점을 바꾸는 겁니다. 심리학자 마틴 셀리그먼 긍정 심리학의 창시자은 문제 재구성 습관을 가진 사람은 실패를 경험해도 우울증에 빠질 확률이 낮고 새로운 도전에 더 빨리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즉, 작은 습관의 전환이 뇌의 회로를 재구성해
위기를 기회로 보는 부자의 관점을 형성합니다. 둘째, 사람을 다시 구축하는 방법. 부자들이 영혼에서 가장 먼저 찾는 건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평범한 사람이 당장 할 수 있는 건 무엇일까요? 1. 신뢰 네트워크 정리하기. 휴대폰 연락처를 열어 나를 진심으로 지지해주는 5명을 체크해보세요. 돈이 아니라 위기 상황에서 함께할 수 있는 관계를 확인하는 겁니다. 2. 새로운 네트워크 확장하기. 관심 있는 분야의 모임이나 스터디에 참여하세요. MIT 연구에 따르면 새로운 아이디어는 대부분 약한 연결 위크 타이즈에서 발생합니다. 가까운 친구보다 가볍게 아는 지인이 더 많은 기회를 가져다 준다는 거죠. 결국 네트워크는 시간이 지나며 복리로 작동합니다. 버핏이 말했듯 좋은 사람 곁에 있는 것이 최고의 투자입니다. 셋째, 작은 실행을 생활화하기. 저커버그가 하버드 전용 사이트라는 작은 실행으로 시작했듯 우리도 일상에서 작게 행동해야 합니다. 1일 1실행 법칙을 만들어 보세요. 하루에 단 10분이라도 새로운 행동을 하는 겁니다. 이에 글 한 줄 쓰기, 온라인 강의 한 강 듣기, 새로운 사람에게 메시지 보내기. 뇌과학적으로 이는 습관 루프 앱원 루프를 만듭니다. 작은 실행 성취감 도파민 분비 다시 실행. 이 선순환이 반복되면 당신의 뇌는 실행 중독에 가까워집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작은 도약들이 모여 인생을 바꾸는 퀀텀 점프로 이어집니다. 넷째, 시간을 자산으로 다루는 훈련. 베조스가 말한 후회 최소화 프레임워크를 실생활에 적용해 보세요. 1. 하루를 돌아보며 이 시간이 내 인생 말년에 기억될까? 라는 질문을 던지세요. 2. 가치 없는 소비에 시간을 쓰고 있다면 과감히 줄이세요. 3. 대신 배움 관계 건강 같은 미래를 위한 자산 활동에 시간을 투자하세요.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시간을 소비가 아닌 투자로 보는 사람은 삶의 만족도가 평균 30% 이상 높았습니다. 즉, 당신이 하루를 어떻게 보내는지가 10년 뒤 자산 그래프에 그대로 반영된다는 겁니다. 다섯째, 배움을 습관화하는 방법. 게이츠처럼 배움은 잃을 수 없는 자산이라는 관점을 가져야 합니다. 하루 20분 독서 혹은 새로운 개념 하나 학습하기. 몰입 독서 대신 꾸준한 독서를 택하세요. 뇌과학 연구에 따르면 매일 20분 학습을 6개월 지속한 사람들의 뇌는 시냅스 연결이 눈에 띄게 증가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지식 습득이 아니라 위기 상황에서도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수 있는 사고력의 근육을 기르는 겁니다. 실천 사례 평범한 사람의 영혼 리셋. 실제로 하버드 연구에서는 파산 경험자 중 다시 성공한 사람들을 추적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이유는 돈이 아닌 습관이었습니다. 문제를 다르게 바라보고 작은 실행을 멈추지 않았다. 돈은 없었지만 신뢰할 사람들과의 관계를 끊지 않았다.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배움으로 채웠다. 이건 누구나 당장 시작할 수 있는 행동들입니다. 즉, 당신도 오늘부터 부자의 리셋 버튼을 누를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부자들이 영원에서 다시 시작할 때 하는 행동은 거창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평범한 사람이 당장 할 수 있는 작은 습관들입니다. 관점 재구성, 신뢰 네트워크, 작은 실행, 시간 투자, 꾸준한 배움. 이 5가지를 매일 훈련한다면 설령 모든 걸 잃어도 다시 부자로 돌아올 수 있는 내적 시스템이 갖춰지는 겁니다. 부자는 돈이 아니라 시스템을 가진 사람. 많은 사람들은 부자는 돈이 많아서 부자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돈보다 돈을 만들어내는 시스템을 가진 사람이 부자입니다. 이 시스템은 계좌에 찍힌 숫자가 아니라 관점관계 실행 시간 배움이라는 5가지 무형 자산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영원히 되면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부자는 영원히 되어도 다시 시작할 기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고방식의 차이가 시간이 지날수록 부와 빈곤의 격차를 벌립니다. 뇌과학이 말하는 부자의 차이. 스탠퍼드대의 신경과학 연구는 성공 경험을 가진 사람들의 뇌가 위기를 만났을 때 전전두엽이 더 빠르게 활성화된다고 밝혔습니다. 즉, 두려움보다 해결책을 떠올리는 속도가 빠르다는 겁니다. 반대로 실패 경험에만 익숙한 사람들은 편도체가 활성화되어 공포와 회피 반응을 먼저 보입니다. 이 작은 뇌 반응의 차이가 어떤 사람은 다시 일어나는 힘을 갖게 하고 어떤 사람은 다시 주저앉는 길을 걷게 합니다. 부자들은 결국 뇌가 리셋 회복 모드로 훈련돼 있다는 뜻입니다. 진화론이 말하는 부자의 본능. 진화 심리학적 관점에서 보면 부자는 적응력 있는 인간입니다. 원시 시대에도 위기를 극복한 집단은 힘이 센 집단이 아니라 새로운 관점을 가진 자, 다른 집단과 협력한 자, 작게라도 행동한 자, 시간을 낭비하지 않은 자, 끊임없이 배운 자, 이 5가지 특성을 가진 집단이었습니다. 즉, 지금의 부자들은 단순한 돈 많은 사람이 아니라 인류가 살아남게 한 본능을 현대적으로 계승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능 심리학이 말하는 행동의 힘. 부자들이 생각보다 행동을 먼저 한다는 것도 본능 심리학적으로 설명됩니다. 작은 실행을 할 때마다 뇌는 도파민을 분비하고 이 보상은 또 다른 행동을 촉진합니다. 그래서 부자들은 실행 중독자에 가깝습니다. 반대로 가난한 사람은 완벽한 계획을 세우느라 시간을 낭비하고 실행을 미룹니다. 하지만 부자는 불완전한 실행을 통해 완벽에 가까워집니다. 왜 평범한 사람은 돈이 있어도 가난해지는가? 많은 평범한 사람들은 돈이 들어오면 소비부터 합니다. 관정관계 실행 시간 배움에 투자하지 않고 눈앞의 쾌락을 소비하는 데 집중합니다. 그 결과 돈이 있어도 다시 사라지고 맙니다. 하버드대의 장기 연구에 따르면 복권 당첨자 중 5년 뒤에도 부자로 남아있는 사람은 10%도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돈을 잃은 게 아니라 돈을 다루는 시스템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왜 부자는 돈이 없어도 다시 부자가 되는가? 반대로 부자들은 돈을 잃어도 다시 부자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돈을 다시 만들 수 있는 내적 알고리즘이 있기 때문입니다. 관점 위기를 기회로 본다. 관계 신뢰 네트워크를 복원한다. 실행 작게라도 행동한다. 시간 가장 큰 자산으로 관리한다. 배움 끝없이 성장한다. 이 5가지가 그들의 뇌와 습관에 새겨져 있습니다. 당신에게 남는 메시지. 결국 세계 부자들이 영원에서 다시 시작한다면 가장 먼저 하는 행동은 돈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돈을 다시 만들 수 있는 구조를 먼저 세웁니다. 그리고 이 구조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누구든 훈련할 수 있는 습관입니다. 오늘부터 문제를 다르게 바라보고 신뢰할 사람과 시간을 보내고 작게라도 매일 실행하고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꾸준히 배우기 시작한다면 당신 역시 부자들의 뇌와 습관을 복제할 수 있습니다. 최종 정리. 세계 부자들이 영원에서 다시 시작한다면 그들은 돈을 쫓지 않고 시스템을 다시 세운다. 가난한 사람은 돈이 있어도 잃는다. 부자는 돈이 없어도 다시 만든다. 차이는 단 하나, 돈을 다루는 내적 시스템을 갖췄느냐 아니냐입니다. 댓글로 여러분들의 생각을 알려주세요. 지금까지 더리치랩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